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기사 필기 2018년 제3회 기출문제 6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심장의 맥동 주기 중에서 어느 때 전격이 인가되면 심실세동을 일으킬 확률이 크고 위험한가? 앞에서 출제는 되었지만요. 파란색 별표 한 개 하겠습니다. 심실수촉이 종료 후에 휴식이 있을 때 가장 심실세동을 일으킬 확률이 커요. 쉬고 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축 종료 후 휴식이 있을 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2번. 예,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할게요. 교류아크 용접기 전격 방지 장치에서 시동 감도를 바르게 정의한 것은 했는데 볼게요. 시동 감도는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시켜서 아크를 발생시킬 때 전격 방지 장치가 동작을 할 수 있는 2차 측의 최대 저항입니다. 그래서 동작할 수 있는 최대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찾아주시면 용접기 2차 측의 최대 저항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입니다. 잘 안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인가되는 전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죠? V는 I 곱하기 R이잖아요. 전류 I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전류하고 전압은 뭐한다? 비례합니다. 저항하고는 뭐한다? 반비례합니다. 그죠? 인체에 작용하는 열작용 Q는 I 제곱 RT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작용하는 전류는요. 열은 전류 세기하고 저항하고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전류 세기와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발생한다. 현재 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64번입니다. 중요한 거죠. 별표 3개 꼭 암기하세요. 폭발 위험 장소 중에서 분진 폭발 위험 장소는 20, 21, 20입니다. 가스 폭발은 0, 1, 2죠. 그죠? 아닌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분진 폭발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작업장은 분진이 퇴적되지 않도록 한다.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진 취급 장치에는 유효한 집진 장치나 먼지를 집진해서 제거하는 장치 하는 거 좋습니다. 분체 프로세스 장치는 밀폐화하고, 그죠? 밀폐화해서 먼지가, 그죠?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거 좋고요. 분진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감독자를 상주시킨다고 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6번은 삼각형 문제입니다. 공식을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정전 유도를 받고 있는 적지되어 있지 않은 도전성 물체에 접촉했을 때 전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물체에 유도된 전압을 옳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공식 자체를 물으니까요. 답은 요거다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이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입니다. 화염 일주 한계죠. 그죠? 다시 말하면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틈새 간격인데요. 안전 간격하고 동일합니다. 최대 안전 틈새 화염 일주 간격이 됩니다. 그죠?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틈새의 최대 간격치다. 그래서 최대 안전 틈새이다. 그죠? 요거는 빨간색으로 한 개 딱 해놓도록 할게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넘어가겠습니다. 정전기 발생의 일반적인 종류가 아닌 것은 예, 별표 한 개 붙일게요. 실기에도 간혹 대전 종류를 묻는 거 출제됩니다. 자, 마찰과 분리해서 마찰 대전이 생기죠. 그 다음에 유동 흐르는 액체류가 관벽하고 액체 사이에서 흐르면서 발생되는 게 유동대전. 밀착되어 있던 게 떨어져요. 셔츠를 벗을 때 경험하는 거 박리대전이죠. 아닌 건 중화대전입니다. 그 이외의 대전은 예, 그죠? 급속히 충돌했다 분리할 때 충돌대전, 물질이 분출될 때 분출구 통과할 때는 분출대전, 그 다음에 물체가 파괴되면서 파괴대전 등이 일어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자,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을 할 때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기구로부터 폭 얼마 이상의 작업 공간을 확보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전기기계 기구를 조작할 때 점검하기 위한 발판이죠. 그죠? 우리 70cm 이상의 작업 공간입니다. 발판이 아니라 작업 공간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 가수 전류, 다른 말이요, 이탈 가능 전류입니다. 그죠? 전원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질 수 있는 전류가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71번 넘어갑니다. 정전 작업 시에 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실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그죠? 일단은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자, 정전 작업은 전원을 차단하는 작업이니까요. 전원을 차단하고 단로기를 개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단 장치에는 점검 중이다, 잠금 장치 꼬리표 부착하죠. 그 다음에 차단했지만 남아있는 잔류 전하를 완전히 흘려보내는 방전을 시키고요. 검정기를 이용해서 방전이 되었는지 충전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오통전되거나 역손전이 될 때 그 전기를 땅으로 보내는 단락 적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아닌 건 절연 보고 수리가 되겠죠. 실기를 대비해서 중요한 내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감전사고 방지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전기 위험부는 위험 표시. 그래서 공원에 가도 우리가 고압 전기 위험합니다. 그죠? 노출된 충전부는요, 절연 방호구를 사용하죠. 충전부에 접근하는 작업자는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고요. 사고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 작성, 요걸로 감전을 방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전기기계 기구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전기기계 기구는 충분한 전기적인 용량, 기계적인 강도를 가지는 거 좋죠. 전기기계 기구의 안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간 가동률. 시간 가동률은 아니죠. 그죠? 습기 분진 등 사용 장소 주위 환경이 습기나 먼지가 퇴적이 안 되면 좋고요. 전기기계적 방호 수단이 적정하다면 좋죠. 근데 많이 효율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가동한다는 건 더 위험해지니까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4번. 예. 빨간색 한 개 붙이도록 할게요. 간혹 실기에도 나옵니다. 200A 전류가 흐르는 단상 전로 한 선에서 누전이 되는 최소 전류. 자, 보통은 공급되는 전류에 얼마가 새고 있다? 2000분의 1이 누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자, 이걸 계산하면 0.1A거든요. 미리암페어로 고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100mA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정전기 방전에 의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정전기 방전에 의한 사고는요. 일단은 전하가 어디서 발생이 되었는지, 어디에 축적이 되었는지 규명하고요. 어디에서 가연성, 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 방전에 따른 점화 가능성, 불이 붙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방전 흔적 조사는 아닙니다. 파란색 별표 한 개 하고요. 시험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감전 쇼크에 의해서 호흡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약 몇 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한다면 95% 이상 소생되겠습니까? 그죠? 자, 1분 이내에 인공호흡을 한다면 95% 이상 소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7번이네요. 자, 별표 3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중 방폭구조 종류가 아닌 거. 아예 불이 안 붙는 안전한 전기를 쓰는 본질 안전. 고압이 아니죠. 내압, 그죠? 폭발 압력에 견디고요. 내부에 질소 등의 압력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절연유를 넣은 유입 방폭구조. 안전에 대한 여유를 증가시킨 안전증, 그죠?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종 장소에 밖에 못 쓰는 비점화, 몰드, 충전, 특수, 방진 방폭 구조 있었거든요. 자, 실기까지 반드시 기호하고 종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이 되어 동선이 서로 접촉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죠?
자, 피복이 손상이 되어서 동선이 서로 접촉했을 때를 단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파란색 별표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안 나오니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9번, 이상적인 피레기가 가져야 할 성능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전압도 낮아야 되고요. 제한하는 전압도 낮아야 됩니다. 낮은 것부터 피레기가 땅으로 전기를 흘려보내야 되고요. 뇌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전 능력은 커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속류 차단도 확실하게 한다면 좋습니다. 80번입니다. 자, 별표 2개짜리다. 그죠? 인체 전기 저항이 5000옴이에요. 세동 전류와 통전 시간과 관계라 할 때 심실 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에너지는 필기에서는요. 500옴일 때 에너지를 기억하라라고 했죠. 13.61줄입니다. 자, 저항이 5000으로 지금 몇 배가 됐냐면 곱하기 10배가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도 곱하기 10배가 됩니다. 136.1. 왜냐? 그죠? Q는 I제곱 RT에서요. 저항하고 에너지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번.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할 때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설치합니다. 다음 중 화염 방지기 설치 위치는 그랬죠. 위에서 화염이 들어오는 거 위에서 막아야죠. 그 들어왔는데 밑에서 막으면 이미 화재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죠? 설비의 상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해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자, 주변의 온도가 높을수록 저마원 없이 불이 붙는 자연 발화 일어나죠. 열이 축적될수록 자연 발화가 있고요. 적당량 수분이 존재하면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발화되죠. 표면적이 클수록 산소랑 접촉해서 산화열이 커집니다. 그죠?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입니다. 자, 이것도 산업안전 주 문제가 아니니까요. 답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하고 5% NaOH를 반응기에 넣어서 6% 100kg의 NaOH를 만듭니다. 계산이 가능하신 분은요, 해설을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요게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퍼센트가 다른 게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퍼센트하고 답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답은 몇 번이냐면요. 3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답을 보면 5%는 66.7, 8%는 33.3. 답 기억하기 쉽죠? 그죠? 2배에 가깝네요. 자, 계산하실 분은 해설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그죠? 자, 84번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합니다. 이때 위험물질별 기준량, 이거를 알기는 너무 힘들죠. 파란색 별표. 그죠? 시험 직전에 보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맞는 건 시아나수소가 5kg이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답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가겠습니다. 폭발의 위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정전 에너지 값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구하는 식을 물었습니다. 필기에는 단골인데 실기에는 그다지 나오진 않아서 별표 하나 붙였죠. 정전 에너지 E는 2분의 1 CV제곱입니다. 여기에서 C는 정전 용량 페럿이고요. V는 전위죠.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86번은 자, 실기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게 실기 나오면 점수 주려고 냈다 보시고요. 별표 3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유류 화재죠. 그죠? A급은 일반 가연물, B는 유류, C는 전기, D는 금속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별표 한 개 붙여볼게요. 실기에도 간혹 나옵니다. 할론 소화약제 2402의 화학식은 그랬습니다. 할론 소화기는요, 붙이실 때 CFCl, BR 순서입니다. 그죠? 여기다 2402
공은 없는 거죠. C2F4Br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요, 현재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넘어가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필기 잘 나오죠. 간혹 실기에도 나옵니다. 별표 빨간거 하나입니다. 탄화칼슘은 금수성 물질이죠. 물 속에 저장한다. 물하고 만나면 이거는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죠? 자, 이렇게 석유 속에 저장해야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요. 금속, 나트륨, 석유속, 벤젠, 산화성 물질과 격리하고 질산유는 냉암속, 갈색병에 넣어서 햇볕을 보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안전작업허가, 안전운전지침서, 가동전 점검지침,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이거는 비상조치 계획이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마그네슘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이 마그네슘 금속들을도요, 화기를 언금하고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합니다. 특히나 이 마그네슘은 분말이 이 화재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산하지 않도록 밀봉합니다. 제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제와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요. 격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연소하면 소화가 곤란하지만 초기 소화 또는 소규모 화재 시에 물이나 CO2를 쓴다. 이 마그네슘은 금속이죠. 금속 화재에서는요, 마른 모래 자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죠. 그죠? 건조사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을 쓴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입니다. 다음 중 분진이 폭발하기 위한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불연성질은 타지 않아요. 그럼 폭발하지 않잖아요. 미분, 입자가 작아야 되고요. 점화원이 있어야 되고요. 지연성 가스는 조연성 가스인데요. 산소를 뜻하거든요. 산소하고 교반해야 된다. 좋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2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는 질산, 중크롬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그죠? 질산 에스테르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해설에 있는 거, 그죠? 우리가 뭡니까? 염소하러 요구하고 질산 가는 중, 요렇게, 그죠? 염소 보러 요구하고 질산 가는 중, 요렇게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 3개, 반드시 해설에 있는 거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93번입니다. 예, 파란색 별표. 자주 안 나오니까요. 확인 다시 하세요. 열교환기,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유체 유속을 적절하게 하고요. 유체의 흐르는 방향을 병류로 하면 안 되고요. 향유로, 향유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데요. 요게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답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94번이죠. 요거는 실기에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고체의 연소 방식이다. 그죠? 분해 연소란 고체가 표면의 고온을 유지하며 타는 것이다. 표면이 타는 건 표면 연소잖아요. 표면 연소란 고체가 가열되어 열분해가 일어나고요. 가연성 가스가 탄다. 요거는 표면 연소였고, 이렇게 분해된 가스가 타는 게 이게 분해 연소죠. 그죠? 자기 연소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이 분해되며 탄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분무 연소는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94번에 옳은 것은 3번이 되고요. 해설을 꼭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5번입니다. 사업주는 안전 밸브의 전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 안 됩니다. 원래 안전 밸브는 차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하거든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안전 밸브가 복수막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 개일 때, 그죠?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각각이 설치되어 있을 때, 그죠? 안전 밸브가 되어 있을 때 한 개 잠글 수 있고요.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 밸브의 배출 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 압력 조절 밸브와 안전 밸브를 병렬로 설치했을 때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4번에 보면 열평창에 의해서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그죠? 이게 폭발 방지가 아니라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일 때도 설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틀린 건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해설의 내용을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기 때문에 파란색 한 개 할게요. 제3류 위험물은 했는데요. 3류가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이거든요. 나칼, 암물리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여기서 황리는 자연 발화성이 있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은 니트로화합물이니까 이거는 폭발성 물질에 해당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저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7번. 다음 표를 참조하여 메탄이 70, 프로판이 21, 부탄이 9인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탄소 하나가 메, 두 개는 에, 세 개 프로, 부, 그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계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죠? 앞에서 계산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해설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밑에는 각각의 하한계나 상한계 넣어주시고요. 공기 중에 부피를 넣어주시면 되고 요거를 요쪽에 가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L은 하면은 요게 이거 분의 이거로 올라가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한계 나왔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하시는데 공기 중 부피 동일하잖아요. 밑에를 전부 다 상한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12.58이죠. 그래서 폭발 범위라는 건 하한계부터 상한계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97번에 98번 넘어갈게요. A, B, C급 분말 소화약제 주 성분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죠? 자, 파란색 별표 할게요. 앞에서는 한글로 나왔잖아요. 제1인산 암모늄이었거든요. NH4에 H2PO4. 다른 건 몰라도 P가 인이죠. 산이죠. 인산이 들어간 건 요것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9번. 공기 중 아세톤의 농도가 TLV가 500이잖아요. 그죠? TLV 500분의 현재 발생하는 농도는 200입니다. 이게 한계가 아니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메틸에틸 케톤은 TLV가 200일 때 발생되는 게 100입니다. 허용 농도는 몇 ppm입니까? 일단 노출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노출 기준분의 현재 농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노출 지수가 0.9가 나왔습니다. 자, 허용 농도는요. 노출 지수형 0.9분에 현재 사용하는 공기 중의 농도가 하나는 200하고 300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333.33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제가 별표 한 개 붙여 놓도록 할게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실기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100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는 대형의 반응기 탑 탱크에서 이상 상태가 발생할 때요. 밸브를 정지를 시켜서 원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공기압식, 유압식, 전기식 원료를 공급을 차단합니다. 뭐겠습니까? 긴급할 때 차단하는 긴급 차단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건설안전기술 101번 문제입니다. 자, 별표 2개. 그죠? 꼭 암기해야 됩니다. 별표 3개짜리다. 그죠? 단관 비계 도개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벽이음의 간격입니다. 자, 단관 비계는 수지고 수평 5, 틀비계는 수직이 6, 수평이 8, 통나무는 수직이 5.5, 수평이 7.5가 된다. 그죠? 그래서 단관이니까 답은 1번이죠.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102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중에 계상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건강관리비 좋죠. 그죠?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대행수수료고요.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구입비죠. 비계나 작업 발판은 공사를 위한 거죠. 이거는 안전시설비 안 들어가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요. 해설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3번 역시나 별표 2개 그죠?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했습니다. 자, 파이프 서포트를 몇 개 이상, 2개까지 쌍기둥 틀은 되는데 3개 이상은 이었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철물을 사용하라. 위에 2개, 밑에 2개, 4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계본하고 4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해설의 내용. 높이가 3.5m 초과할 때는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제를 띠장 방향, 장성 방향 2개 방향 연결한다.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104번입니다. 화물 취급 작업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그죠? 별표 1개 붙일게요.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부식된 섬유 로프 쓰면 안 되죠. 그죠? 사용해서 안 됩니다. 섬유 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 취급 작업을 할 때 해당 섬유 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하는 거 좋겠죠.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할 때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다. 위험하죠. 그죠? 이건 틀렸고요. 하역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장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조명을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별표 2개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죠.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한다. 좋고요. 수평재는 수직재하고 당연히 직각이 되어야겠죠.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거 좋습니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된다. 좋죠, 그죠? 벽 연결재 설치 간격은 시공자가 임의로 결정한다. 안 되죠. 제작했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니까요. 해설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번입니다. 건설공사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을 결정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하는 거다. 그죠?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3년이에요. 보통 서류는 3년. 이게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한 개하고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철골 작업에서 승강로 설치 기준 중 괄호에 알맞은 것은 있습니다. 수직으로 철골 부지에 답당, 계단을 만듭니다. 그죠? 계단의 폭은요. 2발이 올라가려면 여유 있게 30 돼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8번 암기해야죠. 그죠? 사다리 통로를 설치할 때 폭이죠. 발판이 올라가는 사다리의 폭은 그죠? 역시나 30cm 이상.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해설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109번. 추락지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고소 작업을 감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옳은 것은 고소 작업 자체를 줄여야죠. 그죠? 그래서 일체화, 지상에서 조립해서 들고 올라간다면 고소 작업이 줄어들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별표 3개 그죠?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아닌 것입니다. 지상 높이는 31m 이상이니까 해당이 된다. 그죠? 연면적이 냉동 냉장 창고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이고요. 터널이죠. 그죠? 자, 중요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해설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1번. 겨울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벽체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이 터져서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고 발생 원인으로 콘크리트가 쏟아졌다. 그죠? 추정 가능한 사안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빨랐다. 진동기 사용하지 않았다. 철근 사용량이 많은 건 안 터지겠죠. 그죠? 슬럼프가 작았다. 타설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측압이 커지는 요인이죠. 측압이 커지면 거푸집이 터진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창고에 콘크리트 측압이 커지는 요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2번. 운반 작업 시에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운반 시의 시선은 진행 방향 앞을 향하고요. 뒷걸음 운반은 안 하는 게 좋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는 무게 중심이 높은 화물은 인력으로 운반 안 해야 됩니다. 허리 다칠 수가 있고요.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하는 건 좋지 못하죠. 단독으로 긴 물건을 어깨에 맬 때는 앞쪽을 어깨 위로 올려야죠. 그죠? 뒤쪽은 바닥에 끌고 갑니다.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다음 중 직접 기초에 톱하기 공법이 아닌 것은 했거든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시트 파일 공법은 흙막이 공법이고 톱하기 공법이 아니거든요. 흙이 붕괴되는 걸 막아주는 파일을 쓰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4번. 건설재해 대책의 사면 보호 공법 중에서 식물을 생육시켜 그 뿌리로 사면, 경사면에 표층토를 고정해서 빗물에 의한 침식, 동상, 이완을 방지하고 경관을 조성한다. 그죠? 식생공이죠. 식물을 심는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5번 넘어갈게요. 별표 1개 빨간색 붙여두겠습니다. 훅거리용 훅으로부터 와이로프가 벗겨지는 걸 방지해요. 이렇게 해서 와이로프가 이제 벗겨지지 않게 훅을 걸어주는 건 해지 장치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로 굴착하는데 적합한 장비는 있습니다. 자, 파워 쇼벨은 높은 곳을 파죠. 그죠? 그 나머지 중에선 백호죠. 그죠? 드래그 셔블인데요. 드래그 셔블 백호는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7번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를 2개 붙이겠습니다. 추락 방지용 방망 중에서 그물코 크기가 5cm고 매듭이 있는 신품이다. 그죠? 자주 출제가 되죠. 10cm면서 매듭이 없는 건 240, 매듭은 200, 5cm 매듭은 110입니다. 그죠? 답은 2번이고요. 참고에 폐기시 강도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8번. 자맘이나 우물통 내부에서 굴착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흙을 파서 이 위에 올린다. 그죠? 그럼 이렇게 흙이 쌓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굴착 깊이가 10m를 초과할 때 외부와 연락하는 통신 설비를 하자. 자, 요거는요. 연락하는 통신 설비를 갖추는 건 20m였거든요. 1번이 틀렸네요. 산소 결핍 우려가 있을 때는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하자.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자.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될 때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좋고요. 자, 요거네요. 그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자,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땅을 팔 때요. 승강 설비를 설치하고 20m가 넘을 때는 외부와 연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번 보겠습니다. 별표 2개, 실기까지 중요하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요. 작업 발판 위에서 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의 최대 하중은 150이 아니죠. 25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이동식 비계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전도를 방지하는 브레이크 세기로 바퀴를 고정하고 비계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합니다. 그죠? 틀린 건 3번이 되고요. 해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자, 120번은 제가 별표 1개 붙일게요. 빨간색입니다. 사고편까지 출제가 됐는데요. 항탁이나 항발기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다. 그죠? 여기에서 도르래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드럼의 폭을 X라고 한다면 요까지는 폭의 15배를 띄우라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8년 3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역시나 공부가 안 된 내용은 체크를 하시고요.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